자, 간략하게 리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제이 보험계급의 정영주 보험계급입니다. 퇴직연금 제도의 이해 쪽에서는 DBDC, IRP가 어떤 내용이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퇴직연금 관련해서 급여가 퇴직금이고 임금이 평균임금이다. 그걸 아셔야 돼요. 거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쪽만 보시면 되는데, 급여 지급 능력 확보 사항하고 부담금 산정에 관한 사항을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내용 보시면 이해하실 거예요. 요거 보셔야 되고, 재정업용 쪽은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요건 문제에 나오는 거라서, 거기에 그 가입후 연차는 제도 도입 연도가 1년 차다, 1차 연도다라는 거. 그래서 여기에 있는 거, 내용은 시험장에서 요 값을 주는지 안 줄지 모르지만, 안 주는 경우는 좀 외우고 가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과거 근로기간 산정할 때, 장래 근로기간, 과거 근로기간 산정하는 거, 요 최소 적립비율 산출 예시할 때, 그 과거 근로기간하고 장래 근로기간 계산하는 거, 요거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검증 실시하면은 그 최소 적립금을 낼 때 적립금을 계산해야 돼요. 이 적립금 계산도 아셔야 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지. 그 다음에 그 95% 미만 부족이 발생하면은 3분의 1 이상 차년도에 적립비율을 해소해야 돼요. 그럼 그 적립비율을 해소해야 될 비율이 얼마인가? 그에 따라 가지고 얼마를 추가로 납입해야 되는가? 그럼 그때 이제 지급액이라든가 부담금, 지급액하고 그런 걸 고려해서 부담금이 얼마 납입해야 되냐?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니면 차년도에 해야 할 적립비율이 얼마냐? 최소 적립비율. 그걸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립비율 지급 사유에 대해서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 중에 하나가 재정원 적립비율 미달하는 경우. 그 다음에 IRP로 이전하는 사유. 이것도 딱 쓰기 좋아요. 세 줄. 간단하게. 요즘 추세가, 간단하게. 왜냐면 채점하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는. 학점 기형 퇴직연금 제도는 이자 계산하는 거. 이자 계산하는 거 예시 하나 들어놨으니까 요것만 하나만 알아보시고. 이게 계리사들이 할 노릇은 아닌 것 같은데, 혹시나 또 모르니까는 시험 있는 거 시험으로 또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볼 거는 크게 없고, 그 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혹시 모르니까는, 만약 재정검증 실시하면 알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재정검증 실시하면은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됩니다. 통지해야 되고, 최소 적립금보다 부족하면은 근로자 대표한테도 알려야 돼요. 그리고 그거보다도 95%보다 적립이 부족하면은 차년도에 3분의 1 해소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과태료 규정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연금 수리 원칙. 여기서 크게 나오는 건 없는 것 같은데, 극한 방정식이나 뭐 정상 상태나 이런 부분은 또 쓰라고 할 수도 있어요. 연금 계리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뭐냐? 정상 상태고 극한 상태. 그래서 극한 방정식. 극한 방정식이 되면은 여기 그 연금 급여는 이 부담금, 연금 급여는 부담금하고 운용 수익의 현재 가치로 일정해져요. 그 내용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극한 방정식이 되면은 정상 상태가 됐기 때문에 인원 구조가 일정해요. 올해 100명 나가면 100명 똑같은 인원이 똑같은 금액이 나가고, 내년에 똑같은 인원이 들어오고, 그 인원이 똑같아야죠. 그러니까는 연금 급부액은 부담금에다가 이자로 된다. 결론은 몇 퍼센트 적립됐다? 100% 적립돼 있다. 100% 적립돼 있고 100% 적립된 이자와 부담금으로 연금이 베너핏이 지급이 된다. 수익률 부분은 그냥 대충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그 이자율, 현가율, 할인율인데 우리는 주로 다 현가율 쓰니까는 이자율과 할인율은 저기 보험술 할 때 쓰시면 될 거. 우리는 현가율만 계산하면 된다. 생존 확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E서클 X 구할 때, 저기 예전에는 그 평균 근속 연수라고 할인율을 정했었어요. 그 평균 근속 연수에 대한 E서클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평균 근속 연수.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E서클은 LX분의 LX 플러스 1 더하기 LX 플러스 2 더하기 점점점 무한대 가고 더하기 LX분의 DX 더하기 2분의 1 DX 더하기 DX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더하기
dy-1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되면은 이게 2서클 x고 2서클 x라고 해야 되나? 2x 더하기 요게 lx니까 2분의 1 이렇게 썼잖아요. 네. 근데 평균 근속연수가 얼마냐? 평균 가입연수, 평균 근속연수보다 평균 가입연수. 평균 가입연수가 얼마냐 물어보면은 이 식이 성립이 안 해요. 왜냐면은 평균 가입연수를 2서클 x라고 치면은 이건 똑같아. lx 더하기 lx 플러스 1 더하기 lx 플러스 2 더하기 이 점점점으로 끝까지 가냐? 끝까지 안 간다고. 언제까지 가야 돼? 더하기 ly까지 가야 된다고. 그 다음에 더하기 뭐가 있냐면 2분의 1 lx분의 dx 더하기 dx 플러스 1 더하기 점점점 얼마까지 또 가야 돼요? dy 빼기 1까지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 x 앵글 n이 맞거든. 이거는 근데 더 요게 달라진다고. 요게 여기에 이게 더하기 ly 빼기 ly 해야 이 문제는 안 나오겠지만 혹시나 더하기 ly 빼기 ly 해야 요게 lx죠. 네. 더하기 2분의 1 빼기 2분의 1 lx분의 ly 이게 있다고. d 요게 숨어있다고. 요게. 그게 지금 얘기한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거. 좀 다르다. 그 다음 자산부채 관리의 두레이션 쪽, 여기 맥컬리 두레이션, 수정 두레이션, 유효 두레이션 보시고 채권의 볼록성까지. 이게 18년도인가 나왔던 문제예요. 그 다음에 이 기준은 실무. 이거는 실무. 그러니까는 확정급여 채무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현재 임금 기준으로 확정급여 채무 할인 요소 보는 게 이건 할인율 요소. 그 다음에 증가단 확정급여 채무 임금 상승률 할인율 요소. 그러면은 이거를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할인율에 쫓아가는 거는 그게 ALM이거든. 할인율 쫓아가는. 그래서 그게 헤지 포트폴리오로 할인율을 쫓아갈 수 있게. 그러니까 채권 요소. 근데 나머지는 초과 수익을 만들어야 되니까는 베이스업, 임금 상승 요소. 그건 이제 초과 수익으로. 그렇게 구성된다. 이건 나중에 연금 계례 쪽에 ALM 할 때 필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되고, 여기서 혹시 나온다. 이거 추가된 내용. 데이터 확인 사항에 이게 이제 신규 출연인데 누라고 오른지 요거 만약에 저기 연금 계례 쪽에 데이터를 받았는데 검증해야 될 내용이 무엇이냐 쓰라고 하는 요거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딱 그래프 그려놓고 있고 없고 근데 갑자기 나타났다. 이 사람이 맞는 건지 확인. 신입사원이면 맞는데 신입사원이 아니다 그러면 전기 누락, 보험 수익 손실.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주고 이게 효과가 어떻게 되냐 그렇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신규 출연했으면 이게 보험 손실이냐 이익이냐, 확정급여 채무 어떤 영향을 끼치냐 그런 거 물어볼 수 있습니다. 평가 기초율은 할인율하고 수익률 곡선 방식에 구할 때 그 스판 레이트 구하는 식, 요거 스판 레이트 구하는 식 요거 오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임금 상승률 구하는데 이거 예전에 A, B 값 구해가지고 나왔다고 하는데 이거를 다 외워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외운다고 치면은 여기에 조심해야 될 게 여기 N이 최소 재고법의 한 줄 대상자가 있는 연령의 개수예요. 전체 연령의 개수가 아니고 15세부터 60세다 그러면은 46개가 아니고 그 중에 만약 15개 연령만 만약 16개 연령만 연령이 있었다. 그러면 16이 되는 겁니다. N은. 그리고 승급 지수와 승급률인데 승급 지수는 해당 연령 대비 다음 연령이 얼마나 올라가느냐. 기준 연령 대비. 그게 이제 승급 지수. B34는 B30분의 그러니까 보정임금 34세 보정임금분의 30세 보정임금분의 34세 보정임금. BX는 한 살 올라갈 때 그 올라가는 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 임금 상승 과정에 보면은 같은 연령에서 올라가는 거는 베이스업. 그 다음 동일 연도에서 연령이 올라가는 건 승급률. 그러니까 전체 올라가는 게 총임금 상승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구 통계학적 과정에서 이제 우리 퇴직률 산출할 때 연화 방식과 관찰 연도 방식이 있는데 지금
그 출제 나오는 의도는 분자 분모에 다 2로 나누고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푸셔야 돼요. 근데 이제 실무 가시면은 다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는 실무는 관찰 연도 방식으로 사용할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사망자 수 구할 때 지금 알고 있는 그 사망자 수에는 탈퇴를 구할 때는 퇴직자 더하기 2분의 신규 입사자 중 퇴직자 분자를 그렇게 구하고 있는데 그렇게 안 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도 퇴직률 3원 5점 이동 평균법. 그리고 5점 이동 평균 어떻게 구하는지 요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49페이지에 있는 그 퇴직률 산출 예시. 그 3원율에 똑같아요. 이렇게 산출한다. 일단 퇴직연금 채무 재정 방식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재정 방식은 EAN, RP, PUC, 애그리게이트 필의 EAN, 필의 PUC 크게 6가지로 나눠요. 그러면 그 크게 나누는 구분을 보면은 EA의 그 기간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입연가 이꼴 지출연가 1인 기준으로 산정했을 때 지출연가는 예를 들어 SY 곱하기 1%고 그러니까 최종 임금의 1%를 매월 지급한다. 1년 근속단. 그럼 D2분의 DY A+Y12. 요걸 지출연가로 사용해서 산출하는 거예요. 1인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2세연가로 냈을 때 2AN 기준. 그러면은 2세부터 Y까지 내고 IRP는 A세부터 Y까지, PUC는 X세부터 Y까지. 현재 연령부터. NC는 S의 A+E Y 빼기.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이 반영돼서 E부터 Y 빼기 2까지. IRP는 A부터 Y 빼기 2까지. 요게 IRP는 A로 바뀝니다. 여기 IRP는 A로 변경된다. 그 다음에 PUC는 T년 거쳐 QX 쓰고 AL의 과거법에서는 임금상승 반영된 S+D X 빼기 Y가 아니라 X예요. X까지니까는 여기 X까지니까는 X-2 EA의 기준으로 보면은 2부터 X까지 NC X-1 NC 2부터 나열하니까는 S+D X 빼기 2를 쓰고 여기는 A 여기는 NCX X 빼기 2 개수로 냈으니까는 지출연가 구분을 달리 가고 회사 전체로 산정하는 게 애그리게이터 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Y세 급여가 요만큼 있다고 치면은 그걸 X세로 현재 가치하면 그 금액이 요만큼 될 거예요. 그 중에서 현재 가지고 있어야, 이 X세까지 가지고 있어야 될 금액이 AL이고 AL 중에 F가 적립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L에서 F를 뺀 금액을 우리는 unfunded actual liability에서 미적립 채무 UA를 낼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앞으로 적립돼야 될 거면 이 F를 뺀 나머지 요금을 다 적립하잖아요. 그것을 대상으로 한 게 애그리게이터. 애그리게이터는 그 특별부담금이 없겠죠. 이미 전체 금액을 미적립된 금액 전체 금액을 한다니까. 근데 FL 방식은 AL은 적립되어 있다 치고 앞으로 근무에서 쌓아야 될 돈이 얼마 그 돈에 대해서 부담을 산정한 게 필 방식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필 방식은 이 UAL에 대해서 부담을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특별 부담금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급여와 탈퇴 기준을 보면은 급여는 임금 기준과 금액 기준이 있어요. 이게 임금 기준이고 금액 기준 뭐 매월 50원을 1년 근속당 50원을 매월 지급한다. D, DY, A+Y12. 요게 이제 금액 기준. 요게 임금 기준. 임금 기준일 때는 S가 살아있어요, 위에. S가 무조건 살아요. 임금 기준일 때. 그리고 탈퇴가 있다 그러면 A가 살아. 그래서 S보다 AXN 그래. 근데 탈퇴는 있는데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요 S가 없어져, 위에가. 그러니까는 S에 A든 S든 X 앵글 N이 있다고 치면 탈퇴가 임금 기준이다 그러면 요게 살고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요거 없어지고 그 다음에 탈퇴가 있다 그러면 살고 없다 그러면 없어지고 요게 그렇게 해서 요 기수표를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SX 1 플러스 비율을 NCX 구할 때 써야 되는데 NCX에 요게 임금 기준으로 그대로 살아서 들어가요. 근데 금액 기준은 1로 변동 시켜주면 돼요. GL은 연금 수리에서는 이익이 플러스 손실이 마이너스, KRP에서는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그래서 왜냐면은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KRP 보고서 형태로 해가지고 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맞춰서 expectation에서 actual을 뺀다. 근데 KIFRS는 무조건 실제에서 예정을 뺀다.
그럼 F는 실제에서 예정됐잖아. 그 얘하고 얘는 똑같아. 얘만 달라, 얘만. AL 쪽만. 얘만 다르니까 부호가 여러분들이 이걸로 풀 때는 이익이 플러스 손실이 마이너스, 이걸로 풀 때는 손실이 저기 AL 쪽은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 자산은 똑같아요. 이익이 플러스 손실이 마이너스. 자산은 이익이 플러스 손실이 마이너스 똑같다고. 그러니까 얘하고 얘가 똑같으니까. 부채 쪽 할 때만 조심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S 더블 앵글 N이 나오는 식이 맨 처음에 어떤 U라는 값으로 해서 월급 기준으로 빼고 싶은 거, 월급 기준으로. 그러면 이거를 S2에 D2라는 사람이 납입되고 더하기 S2 플러스 1에 D2 플러스 1이라는 사람이 납입할 것이고 더하기 점점점 SY 빼기 1을 DY 빼기 1이라는 사람이 납입할 것이고 이거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D2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고 그게 여기서 임금 기준이다 그러면 SY 곱하기 1% 곱하기 12 곱하기 Y 빼기 2 곱하기 D2분의 DY A 더블 닷 Y 12 여기 지출평가 수입평가. 근데 여기서 임금 기준이 여기다가 1 플러스 BU에 2승을 곱하면은 플러스 BU에 분자 보면 2승을 곱하면 똑같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떤 식이 나오면 U 곱하기 SE 곱하기 ST2분의 SNE 마이너스 SNY 이퀄 조식이 나와요. 따라서 U 곱하기 SE는 요게 NCE고 이거는 SA 더블 닷 E Y 빼기 2분의 요거 SY 곱하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 급여가 임금 기준의 금액 기준이다. 그럼 요게 없어진다고. 근데 탈퇴가 없다 그러면 요게 없어진다. 그렇게 이제 푸시면 돼요. 그래서 NCE는 U의 SE인데 NCX는 U의 SX라고 했어요. 여기에서 이제 요거 임금 기준이다 그러면 SX가 맞고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이게 임금 기준일 땐 요건데 금액 기준으로 가면은 임금 기준일 때는 USE 그대로 쓰고 USX 그대로. 근데 금액 기준으로 가면 이게 1, 이게 1로 가니까 U 같아진다고. 그래서 금액 기준일 때는 NCE 이꼴로 NCT가 되고 임금 기준일 때는 NCE 이꼴로 NCT가 아니라고. 네. 그래서 과거법 책임준비금을 하면은 그 EAN 기준으로 설명할게요. 여기에서 E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X라고 치면은 여기 NC2 납입하고 NC2 플러스 1 납입하고 NCX 마이너스 1 납입하는데 NC2 기준으로 볼 때는 얘는 NC2는 D2가 가지고 있잖아요. NC2 플러스 1은 누가 납입했냐면 D2 플러스 1이 납입했고 NCX 마이너스 1은 DX 마이너스 1이 가지고 납입했고 이거 이꼬로 AL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 DX인이 가지고 있다고. 따라서 과거법으로 풀면 ALX는 DX분의 서메이션 T는 2부터 X 빼기 1까지 T NCT 이렇게 나온다고. 근데 이거 이렇게 안 주고 여기다 NCX로 바로 주는 경우 있다고. NCX로. NCX는 U2의 SX로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U2의 SX-1이고 얘는 U2의 SE-1이고 얘는 U2의 SE이고 그러니까는 NCX로 줬을 때 ALX는 NCX로 주면은
S 저기 NCX로 주면은 여기에 일단 여기는 1 플러스 BU의 X 빼기 2승분의 이거 누가 가지고 있냐? D2이 가지고 있죠. 두 번째는 1 플러스 BU의 X 빼기 2 빼기 1의 D2 플러스 1인이 가지고 있고 더하기 1 플러스 BU의 마지막에는 DX 빼기 1인이 가지고 있지. 그래서 NCX로 줬을 때는 서메이션 T는 2부터 X 빼기 1까지 S 더블 닷 NCX S 더블 닷 2의 X 빼기 2의 요걸로 풀어줘야 된다고. 그래서 NCX로 줬을 때는 이게 임금 상승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다 차감을 해줘야 되니까 S 계열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NCX의 DX분의 NE-NX 라고 쓴다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임금 기준이면 이게 맞는데 금액 기준이다 그러면 뭐가 없어진다? 요 S가 없어진다고 그랬어요. 금액 기준이면. 그리고 저기 뭐냐 칼퇴가 없다 그러면은 요 2가 없어진다고. 2와 2가 없어지니까 S 더블 다 앵글 X 빼기 2만 남지. 요게 EAN과 IRP와 PUC. 그리고 이제 애그리게이트 방식은 요게 똑같은데 이 우변이 먼저 달라진다고 그랬죠. 우변이 프렌트 퓨처 베너핏의 빼기 F. 요게 애그리게이트. 이게 프렌트 밸류 퓨처 베너핏 썸. 회사 전체니까. 회사 전체. K 번째 사람 X 연령으로. 퓨처 베너핏 빼기 F 빼기 UAL. 이거 이거로 서메이션 프렌트 밸류 XK. K는 1부터 N까지. 회사 전체 인원. K는 1부터 N까지 회사 전체 인원. 프렌트 밸류 XK 퓨처 베너핏의 빼기 AL하고 같다. AL 토탈 AL 토탈 UAL 토탈이 들어가야지 여기. 토탈 UAL과 토탈 AL 같다. 그럼 이제 좌측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좌측 여러분이 많이 하는 거 우리 원래 이렇게 썼잖아요. U에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 XK 그 다음에 SD XK분의 SN XK 마이너스 SN Y 이렇게 썼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아까 U 곱하기 SX라는 요 형태로 U 곱하기 S2라는 요 형태로 나타내고 싶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뭘 하냐면은 뭘 했냐면은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X K를 여기 분 잘 곱해주고 분모에서 K는 1부터 N까지 SX K로 해주고 그러면 요게는 TNC의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XK 분의 서메이션 K는 1부터 N까지 SXK SDXK 분의 SNXK 마이너스 SNY 이코로 요식을 성립한다고. 그래서 달라지는 게 요게 들어와 있다. 이게 왜 또 들어와 있냐. 요게 요렇게 될 거라서. 그러면은 이게 다 끝난 거예요. 이거를 PUC로 구하면은 이거를 요 AL 구할 때 요걸 PUC로 구하면은 field의 attained age normal의 PUC 방식이 되는 거고 이걸 입사 연령부터 구한다 그러면은 field의 EAM 방식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입사 연령부터 구하니까 당연히 EAM 써야 될 거고 현재 연령부터 구하니까 당연히 PUC 써야 되겠지. 그러니까 A는 들어가는 게 없다.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재정 방식의 설명이고, 개인의 로스 구할 때 개인의 로스까지만 하면 끝나요. 오늘 뒷부분 다 했으니까. 개인의 로스는 expectation UAL에서 actual UAL을 빼는데, actual을 이제 안 쓴다고 치면은 expectation AL에서 expectation F를 뺀 게 UAL이잖아요. 여기 A에서 F를 뺀 게 UAL이거든. 빼기 실제는 AL에서 F를 뺀 거니까. AL은 A랑 F는 F끼리 묶으면은 expectation AL에서 AL을 뺀 거가 있고, 더하기 F에서 expectation F를 뺀 게 있고, 요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기 플러스고 손이 마이너스. 여기도 이기 플러스 손이 마이너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 구할 때 여기에 x와 x 플러스 1, 그러니까 0시점, 1시점. 개인으로 갈 때는 x 플러스 1이고 회사 전체가 0시점, 1시점. 그럼 여기에 AL 재료가 있고, AL 1이 있고, 여기 NC가 있고, 여기 베너핏이 있고, 이제 실제 C가 나입할 거고. 그러면은 얘네가 일로 가면은 expectation AL 제로는 AL 제로 더하기 NC 제로에 1 플러스 I고, 여기에서 부담금 나입하면 그만큼 감소되는 거. 부담금 나입하면은 여기 그만큼 줄어들잖아요. 그래서 그걸 빼는 거라고, IC. 근데 또 뭐 빼야 돼? I 밴도 빼야 된다고. 근데 통상은 밴은 0을 줄 거예요. 문제에서. 분주 주면 준 대로 I로 빼야 돼. 이자율 I로 고려해서. 그 다음 A1 있고, F1 있고, 그 다음 여기 F0 있고, C 있고, 밴 있으니까는, 이게 이제 일로 가면은, expectation F1, AL1이지. F1은 F0에 1 플러스 I에 더하기 IC 빼기 I 밴이 되겠죠. 근데 F1은 F0에 1 플러스 R 플러스 RC 빼기 R 밴으로 구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하나 이제 재무제표가 들어가면은, 자, 이제 기초 DBO가 있고, 여기서 단기근무 원가가 있고, 이자 원가가 있고, 지급액이 있고, 정산손익, 과거 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재측정손익, 그 다음에 기말 대비요. 이렇게 있는데, 요게 얘기하는 AL0고, 요게 AL1이에요. 그 다음에 요걸 다 더한 게, 요게 expectation AL1이라고. 이거 다 더한 게. 그럼 단기 근무 원가는 이게 NC 곱하기 1 플러스 I. 단기 근무 원가가. 그럼 여기서 뭐냐? NC 곱하기 1 플러스 I. 그게 단기 근무 원가. 이자 원가는 AL0I에서 IC 빼고 I밴을 빼야 되니까는 여기 DBO 곱하기 I 빼기 베너핏은 연중하게 지급한다고 치면은 밴 곱하기 2분의 I. 이자 원가는. 그 다음 지급액 마이너스 처리하고 정산 손실이익. 정산 손익은 지급액에서 예정 DBO. DBO를 여튼 빼는 거. 이게 실제 예정. 과거 공모원가는 변경 후에서 이게 변경 후가 실제잖아. 이게 예정이고. 그러니까 무조건 실제에서 예정. 실제에서 예정을 다 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재측정 손익은 AL1에서 빼기 expectation AL1.
그래서 손실이 플러스 이익이 마이너스가 된다고. 실제에서 예정을 뺐거든. 얘는 예정 실제. 그래서 부호가 다르다. 그러면 여기서 얘의 변동, 얘 자체 변동은 BS로 간다고 했어요. 2회의 변동은 IS. 2회는 IS. 자, 기초 DBO에서 이 단기분모원가를 안 변했잖아. 오늘 다르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이자원가는 얘에서 변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IS. 지급은 얘에서 지급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BS. 정산 손익은 얘에서 변동된 게 아니잖아. 얘에서 변동된 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과거 분모원가는 얘에서 변동된 건 여기 들어가 있잖아. 근데 얘에서 변동된 게 차이니까는 이것도 IS. 그 다음에 얘는 재측정 손익은 기타 포괄로 가든가 저기 어디로 간다고? BS 기타 포괄로 가든가 퇴직은 기타 포괄로 가고 장기는 IS로 장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사회자산은 기초 자산에서 기대 수익하고 그 다음에 부담금 이게 C잖아. C 부담금. 그 다음에 지급액. 그 다음에 기타 나올 게 별로 없어. 여기 전입액 뭐 있는데 여기도 전입액 있어요. 여기 만약에 여기 전입액이 있다. 이건 플러스인데 전입액은 뭐의 변동이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전입 왔다는 얘기는 입사가 20년 1월 1일 날 A사에 입사했었어. 근데 우리 회사로 지금 우리 회사가 지금 24년 12월 31일 날 들어오면은 입사하면 여기서부터 그럼 퇴직금이 발생해야 되잖아. 근데 이 사람 퇴직금은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주는 걸로 약정을 했다고. 그러면은 입사를 언제 했냐면 이 사람이 B가 입사를 25년 3월 10일 날 했어. 그 기초가 여기야, 기초가.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원래 입사했으면 여기서부터 퇴직금이 나가야 되잖아,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안 나가고 언제부터 준다? 여기서부터 준다고 소급했잖아. 그럼 이때 이미 있었던 거야, 없었던 거야? 있었던 걸로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전입액은 BS. 원래 기초부터 있었던 건데 여기 원래 포함시켰는데 포함시키지 못하니까는 별도로 빼놓은 거지. 전입액이 있고 여긴 재측정 익손이 있고 얘는 여기가 익손이 있고 여기 기말 자산이 있고. 그럼 여기에서 기초자산 여기 있잖아. 기초자산 있고 기대 수익이 어떻게 구해져? 기대 수익 F0I IC I벤이네. 그러니까는 IC 쪽은 여기서 고려를 안 해요. 기대 수익 할 때 그러면은 F 곱하기 I 빼기 베너핏에 우리 연중항 하니까 2분의 I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시험 문제 하면 연중항으로 나올 거야. 근데 연중항이 아니고 만약에 8월 31일 날 퇴직했다. 그럼 여기 몇 I야? 8월 31일 날 100원 줬다. 그러면은 100 곱하기 12분의 3 9, 10, 11, 12, 4I. 손가락 잘 써. 손가락 써야 돼. 머리로 하지 마. 10분의 4I 된다라는 거. 그것만 조심하면 되고. 그다음 부담금 C 내고 지급액 빼고 이건 빼고 이건 더하고 전입액 더하고. 그럼 이게 뭐라고? 이게 expectation F1. 그러면 여기 재측정 익손은 F에서 빼기 expectation F1. 자, 그럼 이제 여기는 손익계산서 갈 거. 이 자체의 변동은 BS, 이의 변동은 손익계산서. 기대 수익은 이제 자체 변동 아니잖아. IS. 근데 부담금은 원래 여기서 납입해야 될 건데 여기서 납입해서 뿐이니까 이건 BS. 지급액도 얘에서 변환된 거잖아. 그러니까 BS. 전입액도 아까 여기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얘도 BS. 그러면 IS가 얘 하나밖에 없네. 그 다음에 여기 환율 변동 효과 있어. 깜빡했다. 환율 변동 효과. 여기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 효과. 여기는 환율 변동 효과.
환율 변동효과는 아마 문제는 안 나올 텐데, 그러니까 달러나, 원화가 아닌 달러나, 뭐, 유로나, 엔화로 평가했을 때요. 근데 이때 만약 1000불이었는데, 이때 만약 1000불 똑같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이때 환율이 1000원이었고, 여기는 1100원이 됐어. 그럼 이때 얼마? 원화로 100만 원이었는데, 이때는 110만 원이 됐잖아. 근데 원래 1000원으로 계산하면 100만 원이 맞잖아. 그 환율 때문에 얼마 늘었어? 10만 원 늘었잖아. 이것도 실제에서 예정을 뺀다고. 예정. 그 실제에서 예정 빼가지고 10만 원을 여기다 환율 변동효과 넣어주면 된다고. 이거 환율 변동효과는 예외 변동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얘는 IS. 얘도 IS. 환율 변동효과의 원래 변동은 어디 들어가 있어? 여기 들어가 있잖아. 여기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게 1000원 하니까 그런데 1100원으로 바꿔볼게. 만약 1100원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은 1100, 1100이니까 얼마? 121만 원. 근데 원래 1100불에 1000원 하면은 110만원. 그래서 11만원이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1100불에다 원래 1000원이었잖아. 그러니까 1000원으로 계산해야지. 그러니까 1000원으로 계산하면 원래 110만원으로 이게 110만원이 반영이 되는데 이쪽에 다. 근데 환율이 바뀌어서 원래 1100원을 11만원 늘었잖아. 그러니까 11만원 늘었으니까 늘어난 금액 여기다 반영시켜야 된다. 감소되면 감소된 금액 반영.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대로 반영하면 돼.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expectation AL을 이렇게 구해가든 여튼 숫자 다 구해야 되는 숫자예요. 근데 이렇게가 편하면은 이렇게 해서 구하면 되고 이게 편하면 숫자 구해놓고 어차피 AL하고 NC는 다 구해요. 여러분이 베너핏도 다 주어지고 베너핏. 그럼 여기에 넣어서 대출적 이익소득 구하고 그럼 이거 구하는 거야 지금 이거. 그 다음 모탈리티 게인은 좀 다르게 모탈리티 게인은 서메이션 모탈리티 게인의 로스는 서메이션 사망자의 AL에서 데스 베너핏을 빼고 그 다음에 서메이션 전체 가입자의 Q에 대해서 AL에서 베너핏을 빼고 그럼 요거 많이 보던 거잖아. 여기 위험보험료 데스 베너핏 마이너스 AL이 위험보험료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로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망자의 실제 손익을 구하니까 실제에서 예정을 빼야지.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에서 예정을 빼는데 얘는 익스펙테이션 A를 빼 익스펙테이션에서 실제를 빼니까 익스펙테이션 실제. 그래서 AL에서 DB 베너핏을 빼가지고 요게 사망자 손익. 거기에서 이 위험보험료 빼줘야지. 위험보험료 빼주면은 총 손익이 된다. 근데 중복을 안 내니까 이거 이코로 익스펙테이션 AL 빼기 AL 같아야 돼. 중복으로 안 된다. 그러니까 무슨 중복이라니까 사망도 있고 중도퇴직 탈퇴도 있고 할인율도 변동되고 막 그렇게 복합하고 안 나요. 복합으로 되면 이게 나올 수가 없어. 시험장에서는 실무에서는 그렇게 다 구하지만. 그래서 통상적으로 얘하고 얘가 같으니까 이렇게 구하고 이렇게 구했을 때 맞아야 된다. 그리고 내가 저기 기수 잘못 썼다든가 AL, NC를 계산값 안서 그냥 빡 통 주면은 이렇게 보면 안 나온다. 안 나올 수 있으니까는 그것도 감안해. 그럼 기수가 틀렸구나 생각해야 돼. 만약 두 개 다 풀었는데 값이 안 맞는 것 같아. 그럼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이거는 기수가 안 맞거나 Q가 안 맞으면은 아니 전에 DB가 안 맞던 거 그러면 안 맞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그거 감안해서 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손익까지 다 끝났어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끝났고 오늘 했던 이제 부담금 재정금리 그쪽도 했고 세제 부분 또 해야 되는구나. 세제 부분을 해야 되겠다. 세제 부분이 인출 쪽으로 가면은 이제 근로자가 인출하면은 여기 세금이 붙어요. 세금이 붙는데 인출 순서가 있어요. 인출 순서가. 그러니까 내가 낸 돈 중에서 세금 공제 안 받은 거. 그러니까 이거는 연금으로 받든 일시금으로 받든 비과세예요. 비과세. 다 비과세. 그러니까 1순위 이게. 그 다음 2순위로 된 게 퇴직금.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퇴직소득세를 내요. 퇴직소득세. 근데 연금으로 받으면은 퇴직소득세의 70% 다 10번 이상 14년 그러니까
60회 초과부터는 60%가 돼요. 그 다음에 3순위가 내가 낸 돈, 세금 공제, 받은 돈 또는 운용 수익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여기는 연금소득세 70세까지는 5.5%, 80세까지는 4.4%. 이거 8세 미만입니다. 미만. 8세 미만. 80세가 포함이 안 돼요. 80세 이상부터는 3.3%. 근데 이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연금, 예를 들어 여기 가지고 5% 더하기 지방소득세 10%가 있어요. 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 10%. 그래서 5% 곱하기 1 더하기 10% 해서 이게 5.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지방소득세가 없다 그러면 5, 4, 3 쓰셔야 돼요. 그래서 종신연금으로 받는다 그러면 4.4%. 종신연금은 4.4%. 종신연금은. 근데 종신연금 받다가 80세 이상 될 수 있잖아요. 그럼 3.3 준다는데 4.4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3.3% 적용. 그 다음에 일시금으로 받으면은 15% 더하기 이 기타소득세거든. 기타소득세 15% 더하기 여기 지방소득세 해서 1.5% 해서 16.5% 이렇게 뛴다고. 세금 뜰 때. 그래서 그 퇴직금 계산할 때 총 퇴직금이 만약에 1억이었는데 연금액이 만약에 연금액이 1,000만 원이고 퇴직소득세가 만약에 5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연금 받을 때 1회차 연금 받을 때 1,000만 원 곱하기 이게 총 1억 원 중에서 1,000만 원 받는 거고, 그때 세금이 얼마라고? 총 세금이 500만 곱하기 70% 이렇게 된다고. 이게 1회차부터 10회차까지 11회차를 만약에 이렇게 받는다 그러면은 1억 곱분에 1,000만 곱하기 500만 곱하기 60%. 만약에 11회차 이상이 된다고 치면은 요렇게. 그리고 만약에 연금소득세 한도가 있어요. 연금소득 한도. 연금소득 한도는 11 마이너스 수령연차 분의 그 시점 적립금 곱하기 120%. 그러니까 120%는 버퍼를 둔 거예요. 운용수익이 발생할 거니까. 그래서 만약에 5회차 받는데 적립금이 6회차 받는데 7회차 받는다고 치자. 7회차 받는데 적립금이 만약 1,000만 원이야. 그럼 7회차니까 11 빼기 수령차 7 곱하기 120% 하면은 3,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 그러니까는 4,000만 원 계산할 거예요. 4,000이니까 4분의 4천이 1,000 곱하기 120%니까는 1,200만 원 연금 수령한대요. 1,200만 원이. 그러니까 아까 이게 1,000만 원, 1,200만 원 더 들어가니까 됐지. 근데 이게 이제 1,200만 원이 연금 수령한다는데 만약 1,500만 원을 받았다. 그럼 어떻게? 1,200만 원은 요거대로 계산하면 1억 곱하기 500만 곱하기 70%고, 나머지 300만 원은 더하기 300만 원은 뭐라고 했어? 퇴직소득세 그대로 낸다고 했죠. 아니, 만약 퇴직금 재원이라면 퇴직금 재원이라고 그러면 300만 원은 곱하기 1억 중에 300만 원 곱하기 500만 곱하기 여기 이거 해야 돼 말아야 돼? 안 한다고. 퇴직소득세 그냥 그대로 때린다고. 그리고 만약에 이게 퇴직금 재원이 아니다 그러면은 그냥 300만 곱하기 몇 프로? 퇴직금 재원이 3순위 금액이다 그러면 16.5%. 만약에 내가 낸 돈이다 그러면은 0. 그래서 이 퇴직금 한도 초과되는 금액으로도 낼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연금소득세까지에 대한 부분이고. 그러니까 내가 낸 돈이니까 내가 낸 돈 내가 가져왔는데 세금 내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다 비과세고, 퇴직금은 퇴직소득세 70%, 일시금은 퇴직소득세, 3순위 나머지 금액은 연금으로 받은 연금소득세, 나머지 기타소득세 16.5%. 이렇게 됩니다. 여튼 긴 시간 고생하셨고, 복습하시거나 뭐 하시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남겨주시든가 아니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필요한 내용은 저 강의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책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기에 그 향후에 추가된 내용들이 아직 인쇄를 안 했기 때문에 반영이 안 돼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PDF 파일을 보셔야 됩니다.
PDF 파일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PDF 파일 보시면 그 안에 추가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튼 저기 좋은 성과 있으시길 바라겠고 보험계에서 합격하시길 기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